위에 있던 요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밑에다가 콘솔 클리어 쓸게요. 콘솔 클리어를 사용할 거고요. 아까 보셨던 내용을 조금 복잡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변수 하나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변수명은 ob1 객체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1 네, 정할게요. 자, 밑에는 copy ob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밑에 건 복제할 거, 위에 건 원본으로 쓸 거예요. 자, 이 자리에다가 무언가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뭘 쓰면 될까요? 위에 있는 아이가 과일이었으니까 fruit라고 쓰고요. 이 안에는 어떠한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냥 여기 있는 값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곳에 카피를 하려고 하면은, 자, 단순한 객체가 아니잖아요. 그쵸?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안에 배열 요소가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그대로 우리가 카피를 했을 때 발생하는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얘를 하기 전에 일단 테스트용으로 변수 o, b, t는 하나 만들고요. a는 콜론 1이다. b는 콜론 2다. 라고 설정을 해서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에도 좀 더 만들고 싶으시면 더 만드셔도 관계는 없지만 일단 하나만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변수 c obt 라고 써서 값을 가져오려면, 자, 테스트용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아이들을 각각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서 그 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반복문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때 사용할 반복문은 단순하게 폼으로 돌리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은 객체는 in, in이라고 하는 형식을 써야 하더라. 자, 이곳에 뒤에 들어간 아이는 객체를 가지고 있는 변수명을 놔주면 되는 것이고, 앞에는 이 아이들의 프로퍼티를 임시적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더라. 그럼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간 아이를 콘솔 찍으면 당연히 A와 B를 프로프라고 하는 이곳에 담게 되겠죠. 뭐 직접 찍어 보셔도 돼요. 콘솔 로그를 통해서 프로프. 결과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A와 B를 찍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각각에 들어간 프로퍼티에 들어있는 값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C OBT에 들어있는 프로프는 나는 OBT에 들어있는 프로프로 대처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값으로 대처해서 하나하나 처리하겠어 라고 하는 거고요. 콘솔로 찍어서 C OB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값을 확인해 보시면 그대로 값을 전달해 주겠죠. 제대로 뒷값이가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obt.c는 이라고 썼을 때 전혀 반영이 안 되면 되는 거고요. 원래 있던 값은 둘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개수가 다르다는 걸 통해서 위에 건 들어갔고 밑에 건 반영이 안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된다. 확인한 용도로 쓴 i는 주석을 단 다음에 위에 걸로 대처해서 한번 똑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식 그대로 갖다 써면 되긴 하겠지만 일부러 그냥 이거는 접어놓고 밑에 따로 쓸게요. 자, 이곳에 for in 쓸 겁니다. 이렇게 쓰면 꼭 안 잡히더라고요, 얘는. 헷갈리니까 끌고 내려와서 자, 이곳에 들어갈 라인은 ob1이 되니까 넣고 앞에는 변수 똑같이 프로프로 쓸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cob1이 들어가는 i의 프로프는 ob1에 들어가는 프로프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아까랑 개념이 똑같잖아요. 그러니 cob1이라고 썼을 때 값을 콘솔 로그로 직접 찍어보면 같은 값이 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랑 동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자, ob1에다가 값을 라고 써주고요. 이렇게 쓰시든 아니면 .카 쓰시든 관계없습니다. 이곳에 뭐 배열식으로 쓰시든 아니면 단순하게 값을 직접 입력하시든 써봅니다. 결과를 확인하시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좀 다른 점은 아까 보셨던 i는 안에 들어간 i의 값은 단순하게 그냥 값 자체예요. 밸류예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i의 프로스라는 거의 값은 뭐예요? 객체, 배열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 ob1에 프로트에 들어있는 i에다가 푸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멜론 자, 멜론을 추가하면 값은 어떻게 돼요? 딸기, 포도, 바나나, 오렌지 있자 멜론 분명히 다른 아이에다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값이 공유하고 있죠. 이유는 참조 변수는 겉에 있는 아이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겉에 건 겉에 끼리 따로 안에 건 안에 끼리 또 따로 여기 여러 개가 중첩되면 다 다른 참조 변수를 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각각의 고유 주소가 있듯이. 즉, 자, 바꿔 얘기하자면 얘는 얘대로 참조 변수 주소를 따로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얘대로 참조 변수 주소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아예 별도로 하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전체 큰 거는 복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이제 뭘 봐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죠. 자, 하나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여기 뒤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니까 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주는 게 낫겠죠? 자, 드링크라고 쓰고요. 그냥 커피라고 하나만 쓸게요. 많이 쓰면 일단 헷갈릴 테니까. 그럼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링크라고 하는 아이가 같이 카피가 되는 상태예요. 자, 이 안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아이의 프루츠에 대한 값은 가져왔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누구? 배열 값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배열 값도 따로따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프루츠라고 하는 아이를 뽑아낸 건 어디예요? 바로 이 포문이죠. 포문에서 내부에서 다시 어떻게?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확인하셔야겠죠. 그럼 이건 배열이니까 우리는 COB1에 있는 프로프의 점포 이치를 통해서 데이터 그리고 인덱스를 통해 값을 체크를 하셔야죠. 자, 잘못 썼군요. 여기. 자, 마음이 급해서 포이치 안에 펑션 들어가줘야죠. 자, 그럼 여기다가 콘솔 데이터는 데이터다 하고 찍어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아이는 뭐 한 거? OB1에 대한 값을 자, 객체를 체크한 거 체크하여 카피한 거고요. 자, 이 밑에 있는 아이는 누구? 내부에 있는 배열에 대한 아이를 쓰겠다는 거죠. OB1의 내부의 프로퍼티 들어있는 배열을 확인하여 카피하겠다 하는 구문이에요. 에러가 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요 드링크 커피 때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얘 배열이 아니에요? 요 커피가 값 자체 밸류죠. 그냥 배열은 누구예요? 바로 위에 있는 딸기, 포도, 바나나, 오렌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처리해라라고 했으니까 해결은 됐어요. 왜? 안에 프로프는 프루츠 안에 들어있는 값 얘네들 테니까 그것을 각각 처리해라 라고 했을 때 먹어요. 그런데 드링크 안에 들어있는 값은 아니란 말이죠. 배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드는 거예요? 수행할 수 없는 함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이치는 메서드 함수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에러가 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배열이니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어떻게 확인해요? if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배열이면 이 값을 수행해라 라고 하면 되죠. 아니면 뭐 끝내든지 뭘 하든지 해라.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지 배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다가 type of를 통해서 COB1의 prof는 이건 나올 수 있는 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죠. 오브젝트밖에 없잖아요. 그쵸? 문자니까. 그럼 객체니까 통과는 돼요. 하지만 만약에 이 안에 드링크가 커피가 아니라 다른
요소가 들어간다면 에이드 딱 해가지고 다시 또 객체로 딱 넣어요. 여기다가 아이스는 레모네이드 컴마 핫 나띵. 설마 뜨거운 에이드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에러 발생. 그죠? 포이치는 오브젝트는 못 돌리잖아요. 배열만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배열인가 아닌가 컨스트럭터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 이즈어레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한다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배열값이 들어가면 참이냐 아니냐 보는 아이죠. 얘는 오로지 객체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배열도 포함한 객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위에 이런 데이터를 써버리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에러를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동작은 하겠죠. 하지만 어느 부분이 에러 나겠죠. 하지만 is array를 만약에 썼다면 is array 라고 씁니다. 사용된 아이가 is array가 맞느냐, 앞에는 array라고 쓰시는 거예요. 원형 객체라고 해서 원시 객체라고 해서 원시 형태, 원래 있는 아이가 배열인데 그 안에 값이 배열로 처리된 게 맞느냐 라고 비교를 했을 때 안에 들의 값은 요거 또는 뭐 뒤에 거 뭐든 상관없어요. 해당하는 아이의 값이 제대로 들어갔느냐를 놓고 보면 걔가 참인 경우에는 수행을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가도 돼요. 하나 써놔야지. 배열이냐, 배열의 내용이 맞는지. 자, 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배운 거는 OB1의 프롭는 컨스트럭터 하고 array 라고 보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뜻이에요. 해석 자체가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수행하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값을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집어넣은 상태에서 지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들어가야 되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제 값은 각각 뽑아내는 건 확인을 했으니 이 자리에 값을 써줘야겠네요. 자, 누구? 해당하는 오브젝트 1의 프로퍼티에 누구를? 데이터를 첨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근데 기존의 값은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분명히. 그러니 인덱스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잠시 뒤에 바꿔서 처리하게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담아주시면 그 값을 반복문 안에 if문을 통해서 그리고 for each를 통해서 수행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값을 들어가게 만들겠죠. 그럼 일단 내용 한번 적어 보시고요. 현재 내용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 어디다 제가 배열을 추가를 했어요? OB1의 프로츠 과일에다가 원본에다가 값을 추가했잖아요. 멜론을. 그죠? 잘 보시면 자, OB1 프로츠, OB1 프로츠는 원본이죠.
에다가 푸시 멜론. 어떤 멜론을 담았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여기에 쭉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카피하고 뭐 처리했잖아요. 카피하고 처리를 했으니까 사실은 각각의 값을 카피해서 집어넣은 데이터로 수행을 한 거잖아요. 얘도. 그러니 얕은 카피예요? 딥 카피예요? 얘는 값만 전 카피를 했으니까 딥 카피가 맞아요. 근데 딥 카피가 아니라 희한하게 있자. 얕은 카피로 처리가 된 걸로 확인할 수 있어. 왜냐? 값이 들어오는 순간 이 데이터를 잘못됐기 때문에 내용을 초기화해서 정리를 싹 한 다음에 다시 수행해야 돼요. 초기화를 한 다음. 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값을 채워 넣었잖아요. 채워 넣은 다음에 다시 그냥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배열 틀 자체는 참조 변수 그 상태 그대로였던 거예요.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그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냥 쉽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f와 else를 걸어서 else 자리에다가 요거를 뜯어갖고 위에 것만 뜯어갖고 옮겨서 담아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if, else 처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은 어라 전혀 변화가 없네요. 그럼 요것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럼 여기다가 초기화를 한번 해보고 넣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자, 제가 하나 체크 잘못해서 한 것도 있는데 볼게요. 사실은 얘가 문제예요. 문자가 아니라 화면이 안 움직여요? 자, 요거 이 부분에 array가 문자가 아니라 함수거든요. 원시 형태. 그래서 이것만 풀면 해결이 되어요. 원래는.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쪽에 만들어 놓은 아이를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사해서 누구 대신에 요거 대신에 자, 너무 양이 많으니까 새로 쓸게요. 자, 똑같이 쓸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밑에다가 폼은 돌릴 거고요.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카피해 넣을 거고요. 이 폼은 이게 배열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쓸 거고요. 만약에 저기 한다면 S를 통해서 옮겨주는 게 조금 더 보기는 좋을 테니까. 물론 이거 뒤집으려면 반대 경우로 넣어주면 돼요. 일단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or each 하고 하는 요 아이를 통째로 집어넣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진다고요. 포문 자체도 이 포문도 썩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는데 여기다 포문을 또 넣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했어요? 미리 만들어 놓고 해당하는 수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요것만 그냥 갖다 쓰게끔 얘기를 했잖아요. 쓰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칸은 뭐가 들어가면 돼요? OBJ에 들어가는 프로퍼티에 들어간 값이 들어가면 반환되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이곳에다가 넣겠다.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갖다가 불러오면 차라리 속 편하게 계산을 할 거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자, 이 부분은 제가 문자인데, 아니, 함수인데, 함수라기보다 계열의 원래 형태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다운표를 쓰는 바람에 조금 헷갈리게 해드렸어요. 일단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리가 진짜 그냥 해하얗게 백지화 되시죠. 정리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요거 객체 반복수행 객체의 값이 배열 여부 확인하는 거. 여기 위해서 배열값 카피 처리 함수 도출 객체의 값이 배열이 아닌 경우. 사실 이것도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 aid 안에 있는 이 값도 또 수행을 하려면 다시 또 포문을 돌려야 되죠. 이런 거 사용할 때 사실은 대기 함수를 써요. 이 안에 뭐 자기 자신을 계속 돌려가지고 수행하기. 자, 여튼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또 보도록 하고 이 개념만 먼저 정리를 우선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사실 3단인데, 요 2단에서도 요거까지는 그래도 볼만한데,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주석 빼고 하면은 레벨이 좀 어려워진다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포문 안에 이 포문 들어가고, 그 안에 다시 포문 들어가고, 다시 이 포문 들어가고, 다시 포문 들어가고,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객체냐 배열이냐를 구분해서 지가 알아서 몇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3단이든 4단이든 5단이든 수행하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그럼 어떻게 하냐? 얘 자체를 엄밀히 말하면 다 루프 fn 해가지고 펑션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안에서 돌리는데 이거를 갖다 이 안에서 다시 조건을 걸어가지고 뭐 해라 하게끔 만드는 거죠. 왜? 이 안에 있는 아이가 객체면 뭐 해라. 이 부분을 또 써서 뭐 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수행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으로 돌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루프 fn 자체를 아예 자신이 수행하게끔 돌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식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는 점점점이 됩니다.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좀 쉴랜다.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러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단순하게 쉽게 해보겠습니다. 아직 ES6가 아니기 때문에 ES5식으로 쉽게 빼볼게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ES6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뭐냐? 자, 여러분 기준에서 앞서 했던 아이가 혹시라도 조금 더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보십시오. 오리진 AR 은
이걸 콘솔로 찍으면 그리고 도큐먼트 닷 라이트로 오리진 AR 찍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콘솔 로고는 배열로 뜹니다. 화면에 어디를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죠, 지금. 왜? 이 배열식은 뭐니까?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있는 식이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니까 콘솔에서는 문자로 뜰 거고 화면에서는 문자로 뜨겠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1, 3, 4, 6, 7, 9 중괄호 해서 A 콜론 0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겠죠. 자, 첫 번째 이야기. 그럼 아까 했던 저런 식을 저는 문자로 바꿔볼게요. 왜? 문자 자체는 값이잖아요, 값. 자, 무슨 말이냐? copy AR은 origin AR이라고 쓰고, 자, origin AR은 1이다. 라고 썼을 때, copy AR과 origin AR의 값을 모두 확인해 보신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따로따로 값이 튀어나옵니다. 당연하죠. 왜? 이건 깊은 복사. 소위 말하는 그냥 값 자체를 카피하는 개념이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저기 위에 있던 형태를 그대로 카피할게요. 이거 그냥 컨트롤 C 복사해서 넣었어요. 똑같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얕은 복사가 되면서 그냥 위치만 참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단순하게 텍스트 AR이라고 써서 오리진 AR을 강제로 글자로 바꿀 겁니다. 그럼 아까 봤던 to string이라고 바꾸면 되지 않을까? 콘솔이나 도큐먼트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럼 아쉽게도 객체로 처리된 아이는 문자로 변환이 안 돼요. to 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라면. 하지만 제가 슬쩍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형식을 우리는 무슨 형식이라고 한다고요? 외부 파일로 뺀다면 제이슨 형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객체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stringify 강제로 글자화 시키세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강제로 글자 처리하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안에는 원본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모두 글자로 들어갑니다. 자, 이 아이를 글자 됐으니까 실제로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문자니까. 문자를 다시 뭘 해주느냐? 원래대로 객체 형태로 다시 치환시키는 거예요. 텍스트 AR을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제이슨 자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 pass 이것이 제이슨 파싱입니다.
그럼 copy AR은 도큐멘트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 객체 자체니까. 결과는 카피한 값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원본을 수정했을 때 카피가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오리진 AR에서 점 뭐는 추가 객체 삽입, 또 오리진 AR에 점 프로츠에 푸시 하시고 저는 감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콘솔 로그로 따로따로 찍어보면 되겠 도큐먼트 라이트는 어차피 이제 안 나오니까 객체라서. 그럼 오리진 AR을 바꿔 써놓으면 둘은 각각 다른 값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딥카피 가장 쉽게 하는 방법 두 줄 끝. 자, 제이슨 형식은요, 여기 이게 뭔지 조금 단어를 알면 좀 좋기는 한데 사실 되게 단순한 말이에요. JS 뭐 생각나세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자, 이걸 제가 제이슨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데요? 속성과 배열과 이런 것들 모여있는 형 타입을 뭐라고 한다고요? 객체, 오브젝트, 자바 스크립트, 오브젝트. 그리고 N은 뭘 것 같으세요? N, N, 네이션. 이게 뭐예요? 네이션. 네이션이 무슨 뜻이죠? 노테이션, 정확하게는. 노테이션. 표기하는 방법. 그죠? 풀이하면 뭐예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방식으로 쓰는 형식을 제이슨 형식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있어요. 첫 번째, 키 또는 프로퍼티와 밸류 모두 쌍따옴표로 처리한다. 물론 JS 파일 내부에서는 상관없지만 별도의 저장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주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VS 코드에서 쓰는 제이슨 방식이 그냥 변형된 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열어보면 이 안에 지금은 없지만 원래 뭐 있었어요? 메뉴에 주석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적인 제이슨 방식 파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형 타입은 객체지만 실제로 객체와 배열들의 집합입니다.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의 모아놓은 그룹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에러 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자면 여기 위에 있는 요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완전하게 바꿔보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콧다운표들은 모두 쌍따옴표로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외에 또 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json이라는 형식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과.
사후에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점 제이슨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자, 과거에는 제이슨 방식이 아니라 XML 방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이건 음료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달았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음료 한글로 쓸게요. 이렇게 써요. 왜?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로 묶여 있는데 이거는 무엇 안에 무엇이니까 다시 자 과일이라는 항목 안에 다시 딸기 포도 바나나 오렌지 드링크는 이 안에 커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AD 들어가고 다시 아이스 안에 레모네이드니까 또 처리하겠죠. 자, 어서 많이 보던 형식이죠.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HTML 태그잖아요, 따지면. 싱글 태그는 꼭 끝에 슬러시 붙여라. 규칙이에요. XML은 무조건적인 규칙이에요. 여는 태그 있으면 닫는 태그 꼭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형식 자체를 아예 XML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HTML이 발전하게 된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XHTML이라고 불리는 형식은 정확하게 XML 이 기법의 공식과 HTML 쓰던 처리 기법을 둘을 합쳐서 만든 표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HTML5라고도 하지만 XHTML5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양이 복잡하고 꺽쇠가루 쓰고 해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쉬운 방법으로 바꾸자 라고 해서 그 대안으로 바뀐 게 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즉 제이슨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에 있는 방식으로. 어떤 것이 편한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래에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뽑아오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이 방식으로 뽑아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할 거다 라고 해서 그 내용대로 여기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을 제이슨이라고 하는데 제이슨 자체는 이거 자체는 뭐예요? 문자예요?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죠. 이거 문자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운표 안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운표 안에 담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줄바꿈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럼 전부 다 이렇게 한 줄로 바꿔서 관리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해줘서 작업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자, 이건 문자죠. 근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다운표 없이 객체 형식으로 다시 치환해서 쓸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는 거죠. 자,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식을 거쳐야 되느냐? 해석은 그거죠. 이 자체로 바로 써먹기에는 카피해서 넣는 순간 원본 자체를 참조 변수로 써먹으니까 하나를 수정하면 관련된 공통된 아이들은 전부 다 한꺼번에 바뀌어 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있는 그대로를 값으로 문자로 치환시켰다가 다시 객체로 바꾸면 값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3조 변수라는 개념은 삭제가 되겠죠. 일반 변수로 바뀔 거고 일반 변수가 된 것을 다시 객체로 바꾸는 순간 또 다른 3조 변수로 바뀌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에 이 내용이 제이슨 형식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뭐 하겠다? 문자화 처리하겠다. 그럼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간다? 원래 있던 객체를 집어넣어라. 자, 그래서 텍스트로 바꾼 거예요. 바꾼 거고 그 다음에 JSON.parse는 파스가 뭐예요? 변환하겠다. 파싱한다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파싱, 변환시키겠다. 그래서 JSON 형식으로 다시 변환하겠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텍스트로 처리된 객체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글자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 객체나 배열 형식으로 재치환하겠다. 라고 변경하는 거죠. 이 두 줄의 해석이 안 되시면 사실 뭐 하시면 돼요? 이거 다시 쓰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객체를 문자로 바꿨다가 다시 객체로 바꿨다가 하는 형식으로 바꾸면 해결이 됩니다.